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지금은 디지털 활용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요구되는 시대죠. 디지털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또 하나의 기본 능력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디지털 능력이 모자라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시니어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들이 디지털 문맹자로 나이 들지 맙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디지털 문맹이란 말 들어보셨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디지털 문맹자가 되는 확률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글은 몰라도 살 수 있지만 말을 못하면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문명이라고 해서 한 세상을 사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는 주변 사람들에겐 많은 부담이 전가될 수 있죠. 왜냐하면 수시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니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세상이 디지털 세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 환경에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겠죠.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면 입구 쪽에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가 비치되어 있는 거 잘 아시죠? 시니어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 직접 무인 민원 발급기로 등본이나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발급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개인 컴퓨터를 이용해서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집에서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십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우리 회사는 점심시간을 11시, 12시, 1시로 분산해서 적용 중에 있었는데 2020년 어느 날인가 후배 여직원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맛이 좋다고 하는 돈가스 전문점이 생겼다는 말에 함께 갔는데 그곳은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는 곳이었어요. 한 번도 키오스크를 써본 적이 없지만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호기롭게 키오스크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죠. 웬걸 첫 번째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 버튼을 누르는 과정에서 머리카 하얗게 변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당황하는 사이 손님들이 제 뒤로 줄을 서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당혹스러웠죠. 빨리 주문을 마치고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데 저는 키오스크가 요구하는 버튼 주문을 따라가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거든요. 그날의 경험은 제가 알고 있는 전산 능력을 무력화시킬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더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디지털 세상은 시니어들을 가장 난감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이가 들수록 세상과 통하는 건 고사하고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말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착한 생각입니다. 스스로 디지털 문맥을 깰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일상 중에 사용되는 디지털 기능만큼은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이후 키오스크 주문대에 서야 하는 날이면 긴장하는 습관이 생기더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정부는 2019년 10월 29일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는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고 300여 종의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을 발급하고 생애 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을 통해 우리 생활이 더 편리해지고 살기 좋아지게 한다는 목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안 해도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시각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나만 도태되는 냉혹한 현실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도 우리나라는 행정 전산망이 잘 깔려 있어서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벤치마킹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의 58.4%, 60대 이상은 76.4%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서류를 발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 회사는 물론 자신이 있는 그곳, 그 공간에서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는데도 말이죠. 물론 이유는 있겠죠. 모바일 전자정보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나 불신이 자리하고 있겠죠. 적지 않은 50대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지목합니다. 무려 47%나 말이죠. 하지만 60대 이상은 88%가 서비스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모바일 전자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면 일본처럼 될 것입니다.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후진국일 수밖에 없는 원인 중 하나가 디지털 활용 능력이 최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개인도 국가도 디지털 문맹이란 말이 가장 어울리는 국가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죠. 그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빠른 속도로 벌어질 게 뻔합니다. 익숙한 것이 떠나고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마찰이 생긴다. 핸드폰을 활용한 서비스, 익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경험한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아날로그로 돌아가는 일은 없겠죠. 그렇다면 디지털을 활용해야 하는 능력은 기본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생소하기 때문에, 귀찮고 번거롭기 때문에 피하는 건 자유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고 밀려나는 일이 벌어지고 말죠. 나만 답답해진다고 할까요? 한글을 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편지를 대신 써달라고 부탁했던 일이 21세기를 사는 디지털 문맹자에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엔 상황을 바꿔보겠습니다. 세상은 돈을 주고받는 일이 일상이죠. 과거엔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통장을 개설하고 돈을 송금하고 입금시키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금융거래의 모든 것을 발품을 팔고 은행에 가야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핸드폰으로 계좌를 만들고 돈을 주고 받고 저축과 투자는 물론 보험 가입, 보상 청구 등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금융거래는 집에서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해지겠죠. 50대, 60대 시니어들은 모바일을 활용한 금융거래 행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요?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에 따르면 인터넷 모바일 통해서 금융상품을 거래해본 50대는 6.3%, 60대 이상은 불과 1.8%밖에 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50 시니어 세대 여러분, 지금부터 7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냉정하게 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녀나 동료들의 도움 없이 온라인 서점에서 아이디를 만들고 직접 도서를 구매할 수 있습니까? 인터넷 뱅킹이 가능합니까? 인터넷으로 글을 쓰고 정보를 검색해서 캡처하고 이를 원하는 사람에게 보내고 타인이 보내온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글과 정보를 다시 꺼내서 재가공한 다음 타인에게 보내는 일이 가능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 키오스크 주문이 가능할까요? 온라인으로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하고 그 상품이 나에게 도착하는 과정을 중간 점검하는 일이 가능하십니까?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유튜브, 네이버 TV, 블로그, 카페와 같은 각종 온라인 채널에 가입하고 참여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각종 할인 쿠폰을 활용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상 서두에 질문드린 온라인 행정 서비스를 포함해서 추가로 질문드렸던 7가지 항목이 모두 가능한 일입니까? 말씀드린 8가지 디지털 관련 항목은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익숙하게 경험해야 하는 일입니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불가능하다면 포기하고 살 수는 있어도 절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률 90%가 넘는 IT 초강국입니다. 만 6세 이상 스마트폰 보급률도 90%가 넘죠. 7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가 거의 100%에 해당할 만큼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60대도 90%에 육박할 만큼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사회 서비스가 스마트폰과 연결되고 있는 거죠. 스마트폰이 일종의 개인 비서가 되고 만 겁니다. 물론 모든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할 필요는 없지만 앞서 질문한 8가지 항목 정도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 가능할 수 있어야
디지털 후진국 일본처럼 되지 않으려면 말이죠. 코로나는 일본이 선진국의 가면을 쓰고 있는 후진국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예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행정처리, 코로나 백신 투약과 관련한 행정처리도 종이로 하는 나라입니다. 디지털을 이용하여 순식간에 처리하는 대한민국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죠. 국가 대 국가도 이런데 개인은 오죽하겠습니까? 일본에서는 회사에 취업한 다음 컴퓨터 활용 업무 교육을 새로 받는다는 글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기본 아닙니까? 대학까지 나온 고급 인력이 입사 후에 컴퓨터 교육을 새로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물며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일이 남의 나라 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50대 이상 세대에 있는 우리나라도 정도의 차이가 다를 뿐 디지털 활용 능력을 더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기관이 많다는 거죠. 조금만 노력하면 어렵지 않게 디지털 문명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령 평생교육 사이트 배움나라, 국가평생학습 포털 늘배움, 서울시 50플러스 포털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다면 요즘 유튜브 채널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활용해 보세요. 디지털 활용 기술은 노후에 더 필요한 기술입니다. 모르면 불편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피해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씩 배워봅시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디지털 문맹자가 되지 않게 조금만 노력합시다. 너무 늦으면 더 힘들어진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